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식입니다. S&P 500은 어제 약 0.4% 정도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어제 연준이사 크리스 월러의 발언과 함께 3월달의 금리 인하율은 70%대에서 순식간에 63%가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펀더멘탈 관련 지표들의 포지션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먼저 달러 지표입니다. 여기 달러 지표를 보시면은 금리 인하의 기대감에 따라서 꾸준히 이렇게 하락했던 달러가 어느새 상승 추세를 벗어나서 이제는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103.4달러까지 간 상태입니다. 달러 지표와 S&P 500의 상관관계를 보시면은 이렇게 서로 반대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금리 인하의 기대감에 따라서 달러가 이렇게 하락했고요. 그에 따라서 S&P 500은 반대로 꽤나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볼 수 있는데, 3월달에 금리 인하를 시행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달러는 반대로 이렇게 높아지고요. 그럼 금리 인하를 과하게 선반영한 상태인 S&P 500은 반대로 다시 하방력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10년 국채금리를 보도록 할 텐데요. 10년 국채금리는 여기 이렇게 시메트리컬 트라이앵글 패턴에 따라서 하락의 방향으로 잡힌 듯 하더니 월러 이사의 말과 함께 큰 폭으로 반등을 하면서 4.07%를 갱신하였고 200일 저항선을 다한 상태입니다. 이 저항선을 깬다면은 4.1%를 지지선 삼아서 4.2%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게 되고요. 어제 10년 국채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2년 국채금리가 상대적으로 적게 오름에 따라서 여기 일드 커브는 꽤나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0% 아래인 인버티드 된 상태인데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렇게 0% 이상 올라갔을 때 벌어지고는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일드 커브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주황색인 S&P 500은 하방 압력을 받고요. 일드 커브가 떨어지면서 계속 마이너스인 상태로 가면은 S&P 500은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일드 커브가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플러스로 돌아오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인버티드 된 게 여기 1980년, 2000년, 2008년, 그리고 코로나인 2020년으로 아주 잠깐이었는데요. 인버티드 된 폭을 보시면은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심하게 인버티드 된 상태가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심하게 인버티드 된 만큼 마이너스에서 다시 플러스로 돌아오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의미로 이제는 0%에 거의 다 왔고요. 일드 커브는 실업률의 선행 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크로 흐름을 정말 조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드 커브의 흐름을 빅스와도 포개어 봤는데요. 일드 커브와 빅스 사이의 폭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렇게 방향이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드 커브가 상승하는 동안은 얼마나 빅스가 억눌러져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태로, 일드 커브가 상승을 해나간다면은 빅스도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사실 설사 일드 커브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빅스의 움직임이 옵션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억눌러져 있었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린 빅스 옵션 현황의 일부를 공유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이 바로 빅스의 옵션 만기일로 잘 보시면은 여기 14달러와 15달러에 집중적으로 콜옵션과 풋옵션의 개마 포지션이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량이 많기 때문에 빅스가 올라가려고 해도 계속 수익 실현에 따라서 방해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개마 포지션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델타 포지션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풋옵션들이 델타 해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어떤 고객이 빅스를 대상으로 풋옵션을 대량 매수를 하였고요. 그 말인즉슨 반대로 마켓 메이커는 풋옵션을 사고자 하는 고객에게 풋옵션을 1차적으로 팔아서 돈을 벌었는데, 만약 풋옵션을 산 고객의 바람대로 빅스가 올라가지 않고 하락할 경우에는 마켓 메이커가 손해를 보게 되므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함께 풋옵션을 걸게 됩니다. 그 과정이 이렇게 델타의 수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쌓였음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오늘이 바로 빅스의 옵션 만기일인 만큼 풋옵션을 산 고객들이 행사를 해버리면은 더 이상 마켓 메이커는 해칭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요. 그럼 더 이상 이렇게 해칭의 의미로 많은 풋옵션을 들고 있을 필요가 당연히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팔아버리고 더 이상 빅스를 잡아두는 힘은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2월 14일과 2월 21일의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여기 델타 값을 보시면은
우선 2월 14일의 경우는 이렇게 풋옵션의 해칭 값은 많이 없어진 상태임을 볼 수 있고요. 풋옵션이 여기 파란 색깔입니다. 2월 21일은 풋옵션이 아예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월 14일과 또 2월 21일의 옵션 만기일 상으로 잡힌 여기 갬마 값을 보시면요. 16달러와 17달러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더 이상 14달러에 빅스가 머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2월 14일이고요. 마찬가지로 2월 21일의 옵션 만기일 기준의 빅스 값을 보시면은 이렇게 16달러와 17달러에 잡혀있지 그 밑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빅스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됨을 의미하고요. 빅스가 16달러에서 17달러까지 올라가면은 당연히 S&P 500도 반대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옵션 현황을 델타 값과 갬마 값을 보면서 관찰하면은 옵션 세력들이 어떻게 포지셔닝을 했으며 오늘과 같은 빅스 옵션 만기일이나 혹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쓸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세력들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확률적으로 분석했고 이러한 분석을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해서 연장해서 이렇게 미리 1월 13일 날 선행 분석을 해드린 상태입니다. 옵션 관련 분석은 사실 이렇게 블룸버그 터미널에 없으면은 정확한 분석을 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은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생소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관련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고 싶으시다면은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들어서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설명을 드려 놓았으므로 얻어가실 것들이 정말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넷 갬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만 매일 공유드리는 유료 자료로 플러스인 영역을 바로 파제르 갬마라고 하는데 이 영역은 빅스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네거티브 갬마의 영역은 주가가 올라갈 경우 더 올라가게끔 추세를 따르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은 더 매도를 해서 추세를 아래쪽으로 강하게 만드는 환경인데 이런 환경일수록 빅스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오늘도 미리 업데이트를 드렸지만 여기 4750이 바로 플러스 갬마에서 네거티브 갬마로 돌변하는 그런 플립 포인트고요. 미리 선행 분석을 드렸듯이 빅스의 옵션 만기일이 잡히고 델타 해칭이 사라짐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9.26% 상승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S&P 500은 0.62% 정도 하락하면서 드디어 4750인 플립 포인트 언더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빅스는 더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S&P 500은 계속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S&P 500을 대상으로 잡힌 옵션 포지션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장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4750에서 4800이 이렇게 범위였다면은 이제는 그 범위가 여기 4700에서 4750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장이 어떻게 마감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4730의 지지선이 깨진다면은 4700까지도 내려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어쨌든 오늘 안에 여기 4750을 다시 탈환해주지 못한다면은 이제 앞으로 갬마의 환경이 빅스 쪽으로 기울게 되는 만큼 4700을 뚫고 내려갈 확률이 커지게 되는 것이므로 저라면 조심할 것 같습니다. 이런 현황을 저는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드렸고요. 이제는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 또 자고 내일 아침에 오늘의 장이 어땠는지를 여러가지 측면을 통해서 또 텔레그램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다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강의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